안녕하세요. 서비 기관사입니다. 저번에도 분량 조절 실패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30분을 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차차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지압선도와 연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핵심만 팍팍팍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우리는 엔지니어이니 엔진을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연료 분사 밸브의 개폐 시기. 2. 실린더 내 압축 압력과 최고 압력. 3. 착화의 시기. 4. 흡배기 밸브의 개폐 시기. 5. 평균 유효 압력과 도시마력. 그래서 이러한 값을 알기 위한 도구로 지압기를 사용합니다. 지압기란 말 뜻은 가르칠 지, 누를 앞, 도구기입니다. 말 그대로 압력을 알려주는 도구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 지압기는 실린더 헤드의 테스트 콕에 연결하여 실린더 내의 가스 압력과 용적의 변화를 나타내어 줍니다. 그리고 이 나타내는 것을 그린 선도가 지압 선도입니다. 지압 선도에는 피스톤 행정에 대하여 실린더 내 압력을 기록하는 PV, Pressure and Volume 선도와 시간축 또는 크랭크 회전각에 대하여 실린더 내 압력을 기록하는 PT, Pressure and Time 선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PV 선도와 PT 선도가 핵심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이 지압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면 1번은 테스트 콕을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실린더의 압력을 받는 곳입니다. 2번은 실린더의 압력을 받으면 위로 올라가는 피스톤입니다. 3번은 이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스프링입니다. 4번은 실린더의 압력을 받으면 피스톤이 움직임을 따라서 그려주는 펜 레버입니다. 5번은 드럼이고 6번은 드럼 스프링입니다. 그럼 이 지압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시죠. 실린더의 폭발 행정 때 바나나 모양으로 쭉 올라가서 최고 압력을 찍고 다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X축은 최적, 볼륨이고 Y축이 압력, 프레셔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PV 선도는 왜 구하는 것이냐면 이 넓이를 구하면 평균 유효 압력을 구할 수 있어서 이는 곧 지시 마력, 엔진의 마력 있잖아요. 이 마력을 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압기의 스프링이 너무 강하여 흡기 및 배기선이 대기압선에 가까워서 판단이 어려워 흡배기선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더 약한 스프링을 사용했다고 하여 약 스프링 선도가 있는데 이는 흡배기 작용과 밸브의 개폐 상태를 자세히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PT 선도 또는 수인 선도는 연소 상태만 더 집중해서 보기 위하여 연소 시기에 손으로 잡아당겨서 회전시켜 지압 선도를 그리는 수인 선도가 있습니다. 이 PT 선도는 연소 과정을 시간에 따라서 옆으로 나타내기에 압축 압력, 최고 압력, 분사 및 발화 시기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엔진에서 사용하는 Pcom, Pmax가 이 수인 선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Pcom은 P는 프레셔니까 프레셔 컴프레션으로 약자로 압축했을 때의 최대 압력을 나타내며 Pmax는 프레셔 맥스, 폭발했을 때의 최대 폭발 압력을 나타냅니다. 이 사진에서 첫 번째 봉우리가 P컴프이고 두 번째 봉우리가 Pma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젤 기관의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상적인 연소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소의 과정을 살펴볼까요? 크랭크 각도 마이너스 100에서 A점까지는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압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A점에서 연료가 분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분사되었어도 디젤 기관은 압축하여 온도가 올라가서 연료가 자연 발화하기까지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요. 이 A, B 지점을 착화 지연, 이그니션 레그라고 합니다. 이 착화 지연이 길어지면 착화 전 연소량이 많아져 한 번에 폭발하는 연소를 하게 되어 최고 압력이 극단적으로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디젤 노크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크는 여러분이 아는 노크가 맞습니다. 자꾸 상승이래 몰래 몰래 훔쳐보네 난난난난 knock on my door 난난난난 knock on my door. 이 기간을 제1기 착화 지연기라고 합니다. 이제 BC는 착화와 동시에 폭발적으로 압력이 급상승할 때이며, 이것은 우리가 배운 정적 연소, 즉 최적은 일정한데 폭발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무제어 연소 기간이라고 하며, 이 시간을 제2기 폭발적 연소기라고 합니다. CD 기간은 연소실의 압력과 온도가 충분히 상승하여 분사된 유림이 차례차례 연소하여 압력은 이미 맥스에 가깝게 유지하기에 정압 연소, 압력이 일정한 연소 과정입니다. 이 압력의 상승 정도는 분사된 연료의 양 조절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에 이를 제어 연소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면 열 효율이 저하되기에 한정된 공기로 최대의 연소 효과를 높이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제3기 제어 연소라고 합니다. 점 D에서 분사를 끝마친 후 남아있는 연료가 계속 연소하는데 이를 후 연소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길어지면 배기 온도가 높아지고 배기색이 나빠지며 효율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분무의 분포, 유립의 크기, 공기와의 접촉, 특히 분사 끝에 무화를 좋게 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나왔죠. 유림, 분무, 분포, 무화 이런 단어는 또 다음 시간에 연료 밸브 편에서 또 다룰 예정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뭔가 좋게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디젤 노크는 제1기에 착화 지연이 되어 제2기에 한꺼번에 연소하기에 급격한 압력 상승을 일으켜 녹록 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젤 노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문제로 나오니까 잘 외워두세요. 이해해두시면 더 편합니다. 1. 착화 지연 기간 중 분사하는 기름의 양을 줄인다. 이 말은 착화 지연을 짧게 하겠다는 말이겠지요. 2. 연료의 분사 압력을 낮추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면 분사하는 기름의 양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소기, 즉 들어오는 공기의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소기의 온도가 높으면 자연 발화하기까지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고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폭발도 더 잘 일어나겠지요. 4. 냉각수의 온도를 높입니다. 이 효과는 소기 온도를 높인 효과랑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삐꾸난 연소 상태를 몇 개 보고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2는 압축 압력은 정상이나 연소 최대 압력이 낮은 걸 보니 정상적으로 연료가 분사가 잘 안되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연료 펌프의 누설 등의 문제로 분출 압력이 낮거나 연료 밸브에 노즐 막힌 것 같이 분사가 잘 안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해결하려면 연료 펌프의 누설부 작업 및 압력을 올리고 연료 밸브 분사를 좋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Pmax의 위치가 정상보다 늦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 시기를 조금 당겨주면 연소를 더 좋게 할 수 있겠지요. 이 그림을 보실까요? Pmax의 시기는 적절하지만 너무 높게 나오고 있지요. 이런 경우는 연료의 분사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듯이 연료의 분사는 P컴 이전에 행해지잖아요. 너무 조기에 분사가 되면서 P컴, 즉 최대 압축하였을 때 죄다 폭발하여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연소 과정은 정상적이나 전반적으로 압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소기, 즉 공기의 유입과 유출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기의 압력이 낮을 수 있고, 소기가 들어와도 피스톤이 압축하면서 피스톤 링의 마모 때문에 공기가 다 유출될 수도 있고요. 또한 배기밸브의 손상으로 압축되는 소기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배웠습니다. 오늘 짧지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착화지연이 디젤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가. 분사 시기를 늦추면 착화지연은 길어진다. 이게 분사 시기를 꼭 늦춘다고 착화지연이 길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린더가 올라오면서 거의 상사점 근처에 가까이 오면 압력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도도 엄청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분사하자마자 즉시 착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분사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착화지연이 길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 읽어볼까요? 흡기 압력 낮추면 착화지연 길어지죠. 소기의 온도와 압력이 영향을 줬었잖아요. 압축비 방금 말씀드렸고, 냉각수 온도 또한 높이면 소기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착화지연은 짧아진다. 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연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디젤 노크는 착화 늦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가. 착화 늦음 기간이 짧아지면 압력 상승률은 커지나 초기의 열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착화 늦음이 짧아지면 이상적인 연소잖아요. 그래서 압력 상승률은 커진다. 압력 상승률이 커지는 경우에는 상승률이잖아요. 착화 늦음이 시기가 길어지면 한 방에 확 하면서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압력 상승률이 그 기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가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4. 디젤 노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착화 시까지 분사량을 적게 해야겠죠. 연소 과정 중 압력 상승률이 가장 큰 것은 무제어 연소 기간이었죠. 정답은 가.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연소실 내로 분사된 연료 위에 착화 온도는 압축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압축이 일어나면 그 공간 연소실 내의 온도도 그만큼 상승하잖아요.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그래서 반대로 연료 위의 상태는 제로 대기압에서 100도의 착화가 됐다고 보면 연소실 내 공간이 압력이 높아져서 온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반대로 착화의 온도는 50도 정도로 50도에서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보면 상대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연료 위의 착화 온도는 그만큼 떨어지고 맥스 압력까지 가면 그만큼 떨어졌다가 거기서 유지되는 것.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답은 가가 됩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자동 연료 분사 밸브가 열리는 압력이 너무 클 경우, 그러니까 연료 압력을 이빠이 올려서 높여야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연료 분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연료 분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동성이 약화. 맞는 말이죠. 그 연료가 잘 분사가 안 된다는 말이니까. 나 분사 지연이 길어짐 맞고, 저부하 시 기간의 맥동 운전 저부하 때 연료 분사를 잘 못 해주니까
돌았다 안다 돌았다 안다 이런 식으로 기동이 된다는 말이죠. 운전이 된다. 아, 분무 상태가 불량. 압력이 높은 만큼 분무의 상태는 더 세겠죠. 그래서 불량 정답은 I입니다. 다음 문제. 착화 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압축비가 낮으면 착화 지연은 길어지죠. 나. 압축 압력이 낮아지면 착화 지연은 길어지고. 4. 연료의 세탄가 착화성에 관한 거였죠. 높으면 착화 지연은 짧아진다. 네, 정답은 4입니다. 분사 시 공기 와류가 작을수록 착화 지연은 짧아진다. 와류는 우리 공기랑 연료의 분포를 고르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착화 지연은 더 짧아지겠죠.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착화 지연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가. 냉각수 온도를 높인다. 맞죠? 나. 연료 분사 시기를 앞당긴다. 저희가 노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에 있는 것 중에 연료유 분사 시기를 앞당긴다는 없었잖아요. 이게 왜냐면 연료유를 분사 시기를 또 앞당겨 버리면 그만큼 또 착화지연보다는 한꺼번에 폭발돼서 조기에 폭발해서 Pmax가 엄청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착화지연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단축하는 방법으로 분사 시기를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나이고, 연료의 입구 온도를 높인다도 착화지연을 방지하는 방법이죠. 연료 무화 상태를 좋게 한다도 맞습니다. 저희 아까 그 삐꾸난 연소 상태 몇 개를 봤잖아요. Pmax가 낮으면 연소 분사 시기가 늦은 거고, Pmax가 높으면 분사 시기가 이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 시기는 주로 Pmax랑 관련지어서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착화 지연이랑 그 분사 시기 조절을 연결하면 그게 거의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후연소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착화성이 불량한 연료유 사용. 네, 맞습니다. 나. 부적절한 연료 분사 시기. 막 나중에 분사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맞고. 4. 연료 분사 밸브의 누설. 막 계속 연소 과정 내내 누설하면 나랑 비슷한 케이스죠. 아. 연료유 점도의 저하. 연료유 점도가 저하가 되면 애초에 이송도 잘 안 되고 펌프에서 압축하기도 힘들 테고 분사 자체도 잘 안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게 후연소랑 또 연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예 분사가 잘 안 되니까 연소가 아예 잘 안 일어난다로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후연소가 길게 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용 연료의 착화성이 나쁜 경우. 맞습니다. 연료 분사 시기가 늦은 경우. 맞고. 연료의 분무가 불량한 경우. 맞습니다. 연소실 내의 공기 유동이 심한 경우. 공기 유동이 심하다는 거는 와류가 잘 형성됐다는 걸로 판단하면 연소가 더 잘 됐겠죠. 근데 공기 유동이 심한 경우가 유동이 어떻게 심하다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가나 사가 일단 맞으니까 답은 I입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착화 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분사 시기를 빨리 하면 착화 지연은 짧아진다. 제가 분사 시기랑 착화 지연이랑 결론 짓지 말자고 했죠. 그럼 답은 가입니다. 나. 연료의 세탄가가 높으면 착화 지연은 짧아진다. 맞습니다. 과급을 하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 착화 지연은 짧아지죠. 공기 와류가 크면 잘 공기랑 연료랑 잘 섞이니까 착화 지연은 짧아진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착화 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급기 압력이 높으면 착화 지연은 짧아진다. 맞고. 무화 상태, 연료의 분산 상태가 좋으면 착화 지연은 짧아진다. 맞고. 압축비가 높으면 착화 지연은 짧아지죠. 공기의 온도랑 압력이 높으면 착화 지연은 짧아집니다. 정답 4. 냉각수 온도가 낮으면 착화 지연이 길어진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노킹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냉각수 온도를 높여 연료의 기화성을 좋게 한다. 맞습니다. 나. 착화 시기까지 분사량을 적게 한다. 맞습니다. 분사 시기를 빠르게 하여 착화 지연을 길게 한다. 분사 시기랑 착화 지연이랑 관련 짓지 말자고 했죠.
정답은 4. 실린더 내 압축 압력이 최대가 되는 시기에 연료를 분사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디젤 노킹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료 분사 압력을 높여 압력 상승률을 높인다. 오히려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 분사 압력을 줄였었죠, 저희가. 정답은 가. 압축 압력을 높여 착화지연을 짧게 한다. 여기는 소기 압축 압력을 높인다는 말이죠. 4. 연료 분사 밸브의 누설을 방지하고 분사 압력을 적절히 조절한다. 맞습니다.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디젤 노크의 방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착화 지연 중에 분사되는 기름의 양을 줄여야 하죠. 그래서 정답은 가입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노크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착화 지연을 짧게 한다. 맞습니다. 압축비를 높인다. 맞습니다. 흡기 압력을 높여야 되죠. 정답 4. 공기 온도를 높인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착화 지연이랑 디젤 노크랑 거의 관련이 있으니까 비슷하죠. 문제가. 디젤 노크의 방지법으로 옳은 것은 가. 흡입 공기 압력을 높여야 되고 온도도 높여야 되고 압축비를 크게 하면 맞습니다. 정답 4. 연료 분사 타이밍이랑 노크랑은 관련 짓지 말자고 했죠.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노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가. 착화 지연을 짧게 한다. 맞습니다. 압축비를 높인다. 맞습니다. 흡기 온도를 높인다. 맞습니다. 세탄가가 높은 연료율을 사용해야 되죠. 정답 아.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지압 선도에서 PT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정상적인 연소 형태 아닌 것 같죠? 연료의 분사 기간이 너무 길면 최고 폭발 압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소의 분사 시간이 너무 길면 후연소할 때 압력이 높게 나타나겠죠. 지금은 이거는 착화 지연이 기간이 긴 거잖아요. 그러면 4. 연료의 착화 시기가 너무 빠른 건 아니고 연료의 착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연료가 한꺼번에 착화되고 있다. 정답은 I입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인디케이터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약 스프링 선도는 연소 상태가 아니죠. 압력 최적 PV 선도는 지시 마력의 계산에 이용된다. 맞죠? 평균 유효 압력 구해서 마력 계산을 하는데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수인 선도는 흡배기 개폐 상태가 아니라 연소 상태를 판단하는데 이용됩니다. 연속 선도는 실린더 내 연소 상태의 일부분만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연속 선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그냥 이거 계속 얘네들이 최대 Pmax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속 보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소실에서 연속된 압력을 보기 위한 선도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이상 사이클과 실제 사이클의 PV 선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론 사이클보다 실제 사이클에서 그림의 음영, 검은색 부분 면적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가. 냉각수로 인한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실제 연소가스가 유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여 배기 밸브가 일찍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흡배기 밸브의 오버랩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사이클에서 분사되는 연료량이 더 많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실제랑 이론이랑 차이인 거지 연료량의 차이를 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 4이고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이행정 사이클 PV 선도와 PT 선도가 해서 비정상 연소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금 Pmax가 낮잖아요. Pmax가 낮으면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연소 시기를 조금 당겨주면 된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면 연료율 누설, 펌프나 밸브에 문제가 있어서 연료가 제대로 분사가 안 되는 경우였었죠. 그럼 볼까요? 가. 연료의 분사 시기를 약간 빠르게 한다. 네, 정답은 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기관의 연소 상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뭐였죠? 수인 선도입니다. 정답 나.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급. 인디케이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가. 운동 부분의 관성력이 큰 것을 사용한다. 만약에 피스톤이나 스프링의 피스톤이 관성력이 크면
폭발 압력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관성력에 의해서 그 폭발 압력이 내려가면 관성력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뭐 진동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디케이터가 제대로 안 찍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가고, 드럼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면서 무게가 가벼운 것이 좋다.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읽어봤지만 맞은 것 같죠? 4. 인디케이터 스프링은 온도 변화에 의한 약간의 변형으로도 스프링 상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주의한다. 뭐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신축성이 작은 줄을 사용한다. 신축성이 작아야 이게 딱딱 제대로 맞아 떨어지겠죠? 정답은 가입니다. 네, 이렇게 연소와 선도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에 이렇게 현재성님이 연등하면서 상급 기관사를 준비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혼자 기출문제를 풀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 너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렇게 공부도 하시다니 진짜 열심히 하셔서 꼭 제대 후에 3급 기관사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대로 30분 안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했었는데 이렇게 일단 지켰습니다. 첫 번째 약속. 아이고, 그래도 그리고 좀 재밌게 해보려고 짤도 넣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 머리가 딸려서 그런지 재미가 없는 사람인가? 저 실제로 만나보면 엄청 재밌는 사람인데 그렇게 최대한 또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랑 선후배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